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그것이 혈중 농도로 반영이 될 정도로 먹었을 때.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와 코로나 이 면역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 인, 흡수 및 유지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는 뼈 건강, 그리고 치아 건강, 그리고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혈당 장애,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암, 그 다음에 비타민 D 부족증으로 알려져 있는 구루병,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종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식단 피라미드, 하버드 대학교에서 권장하는 식단에 종합 비타민과 함께 별도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93% 이상이 충분 섭취량이 아닌 권장 섭취량의 그것의 75%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수 영양소로 항상 환자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나 종합 비타민처럼 이 단독 제제로는 우리가 어떤 그 효과를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영양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단독으로 고용량 요법을 했을 때 어떤 증상이 표현된다,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좋다고 하니까 드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지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중증, 입원을 하셔야 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의 그 증상과 그 다음에 사망에 비타민 D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가장 먼저 시행해서 의료 선진국 계열에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코로나19가 확진이 돼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1,100명 중에서 그 병원을 그 전에 내원한 적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서 2주에서 2년 안에 비타민 D를 검사했었던 그 기록이 있는 분들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253명을 뽑아내서 이렇게 기준을 줬습니다. 2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각 수치별로 나눠봐서 이렇게 결핍이 있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40 이상 높음에 해당하는 분들을 나눠서 한번 이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입원을 하실 정도의 중증인 상황인데 과연 그분들의 예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핍, 그 다음에 높음을 기준으로 해서 두 환자군을 나눠봤는데요. 중증과 위중증률, 중증에서 더 넘어가는 그런 경과율이 14배나 차이가 났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 사망률의 10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령이 가장 코로나19의 예후에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연령, 성별, 그 다음에 그 코로나를 앓게 된 그 계절, 그리고 그 외 기저질환에서 실제 차이점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비타민 D가 정말 우리의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했었던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정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입원하셨던 5,600명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 논문 중에서 비타민 D,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진행했었던 연구들을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같은 이런 치료를 그 다음에 치료군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시행하지 않은 치료군에서 실제로 사망률의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감염되기 전에 이것은 이제 문진을 해본 거죠. 비타민 D를 평상시에 드시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셨던 분, 그런 분들에도 역시 사망률의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비타민 D를 투여했던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차이가 났던 게 삽관하기까지. 이것은 제가 이 논문에서 봤는데 아마 코 삽관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호흡이 불편해지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의 기간이 비타민 D를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 시간의 차이가 났고,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D를 투여한 군에서
입원을 퇴원을 빨리 했다라는 면역력에서 실제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에서 우리가 재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먹어요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임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코로나19 중증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했냐? 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그것이 혈중 농도로 반영이 될 정도로 먹었을 때 그때 코로나19처럼 그런 중증 질환에서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앞에 연구에서는 40이 넘으면 네, 충분한 많이 섭취하신 분들은 높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는 40에서 60 정도의 수치는 가지고 있어 주셔야 한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혈액 검사 했을 때 이거보다 네, 조금 낮으신 분은 비타민 D를 영양제를 꼭 드셔라라고 안내를 하고 그것보다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주사 제제를 통해서 비타민 D 수치를 회복을 하자라고 보통 안내를 하고 네, 중증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 있으셔서 전체적인 건강도가 떨어지신 분은 네, 60이 넘고 네, 100까지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자라고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정말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이 됐구나. 네,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라고 네, 저도 다시금 되새기게 됐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네, 댓글,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